시설로 결정이 돼 있던 곳이 2020년 자동 실효가 되기 직전에 지자체가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해제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맹지 탈출 202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축물 진입로를 막겠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기존 자료를 공부하시고 또 상담도 의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진입로 부분에 일부가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바뀐 소유자가 진입로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필지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제한사항들을 검토해야 하겠죠. 그래서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약 8평쯤 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중로 3류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그 도면을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것인데 이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던 곳이 2020년 자동 실효가 되기 직전에 지자체가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해제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으니까 지금 현 소유자는 나는 배타적 사용권이 있으니까 도로를 통행을 막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유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제한되는가를 검토하려면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제한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52조에 2호와 4호 사항을 포함한, 그러니까 2호와 4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호와 4호를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그 기반시설은 46가지의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을 이렇게 본다면 국토계획법 2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에는 좀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걸 말하고 여기 법령에는 이제 조금 더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교통시설, 기반시설 중에 첫 번째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그리고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것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유통업무시설, 학교, 공공청사, 하천, 장사 등 하수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제반 46가지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7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도로, 중로 3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거죠. 기반시설이었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수립 대상지역, 한마디로 지금 그 지자체, 시군구인 기초지자체를 말하죠. 지자체 내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니까 그 중에 일부에 대하여, 그러니까
시군구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보탠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국가가 법률로 국토계획법 등으로 법률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는, 개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대형 개발은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중형 개발은 지구 지정은 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형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로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체계는 대형, 중형, 소형에 따라서 개발 체계가 다른데, 지구단위 계획은 대형, 중대형 개발에서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에 따라 구분을 해가지고 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용도지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뭐다 라고 하면서 또 지자체 조례로 위임을 해가지고 허용행위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종류를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정해놓고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그 평면적인 용도지역제에서 하나 더 높여서 입체적으로 도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2003년에 국토계획법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99년에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었고, 80년부터 99년까지 건축법에는 도시설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보셨듯이 지구단위 계획의 그러면 내용은 뭐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역, 여기는 뭐였습니까?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행위 제한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해진 것과 그리고 그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것을 우리 지자체는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정한 허용시설 여부를 판단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내 땅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또다시 허용과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별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법령과 조례를 봐서는 안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행지침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용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오늘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 이 건축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이 진입로 부분이 내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오면 소유자에게는 배타적 사용권이 있으니까 민법상으로는 사용승낙이 없이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민법 213조에 의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 길을 지금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내 땅을 달라, 반환하라
할 권리가 민법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이전에 전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이라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공법상의 제한,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의 건축 제한선 범위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안은 단순하게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된다. 또 내 땅이니까 당연히 내가 점유를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타인은 불법 점유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은 7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던 토지였고 또 그리고 2000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이어서 건축 제한선 내의 땅이고 그런데 그것이 2018년에 지하 주차장 변경 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진입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2020년 20년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임박해서 지자체가 주변 토지의 피해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건축주는 그게 해제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갔던 그 도로로 들어갔던 그 부분이 집행이 돼서 도시계획시설이 됐는지 아니면 해제돼서 사유지로 건축법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없어진 그냥 사유지로 남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당시에 이 건물 소유자는 2018년에 건물을 사면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빼고 취득을 했는데 2020년에 그 해제가 돼가지고 공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코의 공매는 대부분 국세청에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에 이제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유지니까 맞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에 나서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이곳은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건축 제한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체 시설물을, 그러니까 도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 또 건축 제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제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 47조에 보면 건축선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건축법 10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의 하나인 건축 한계선 내에는 일체 시설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하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용계획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행지침이 있고 그 시행지침을 만들기 위한 모지침인 수립지침이 있는 거죠. 이 지침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건축 한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0-5의 수립 지침에 이건 법령과 똑같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냥 업무 지침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축 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중로 3류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은 건축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건축 한계선을 정해놓은 곳인데 그 안에 지금 이 가느다란 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필지는 단독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을 가지고 막겠다라고 소유주니까 건축 제한선 내에는 있지만 중로 3류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으니까 내가 이거 막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반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칫 이런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 토지는 현재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요. 불법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과 또 그 이전에 중로 3류로 지정된 도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2018년 정개축허가에서 분할해가지고 그걸 마치 도로로 앞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분할하라고 행정지도를 해놓고 분할을 하고 나서 본필지는 대지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할한 그 가느다란 그 부분을 중로 3류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지자체가 그냥 제척해버린 겁니다. 선형 변경을 명분으로 제척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령에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2019년에 국토부에서는 그런 해제를 할 때는 해제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살피라고 했는데 물론 업무 지침이니까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업무 요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건축주한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도로 점령 허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진입로가 위반 건축물인지 아니니라고 하는 어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지자체 장에게 자유재량 행위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자유재량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이런 행정법과 공법과 민법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사안이므로 이건 자칫 몇 년이 걸려서 해결이 나야 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사유지니까 막을 수 있다. 또 너는 불법점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간단히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존의 자료나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시고 또 제 설명은 부족하지만 법령과 판례를 근거해서 설명드린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또 이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